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려는 분, 혹은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즘 주변을 봐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주식 투자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두에게 불을 안겨주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식 투자의 목적을 잘못 이해해서 이 좋은 시스템에서 불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돈을 버는 거죠.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고 모두가 승자가 되죠. 주식 시장도 똑같아요. 주식 투자도 이제는 내가 취업을 하는 것만큼 필수가 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주식 투자는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요. 우리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모두가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왜 그런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했죠. 그 목적이 뭐예요?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흔히들 월급으로 집 한 채 사기도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결혼도 출산도 어렵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돼서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시절에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집값이 단지 너무 올라서 못 산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그 가격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그 집을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걸 살 만큼의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같이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들도 있겠지만 그 많은 집들을 다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통계를 봐도 국민 소득은 매년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내 월급이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럼 뭔가 있다는 거죠. 그 뭔가가 또 다른 소득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소득이라고 말하고 불로소득이라고도 하죠. 소득의 범위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이 전부가 아니라 각종 투자 활동을 통해서 버는 자본소득이 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당연히 자본소득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월급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내 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아직 자본소득을 만들 기반이 닦여 있지 않아서 근로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죠. 이게 지금 젊은 세대가 힘든 이유예요. 그런데도 자꾸 과거의 관성에 젖어서 주식은 도박이다, 위험하다,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잘못 주입하면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버는 저소득층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근로소득보다도 더 많은 자본소득을 누리고 있는데도요. 실제로 근로소득으로 1년에 1억을 번다고 하면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국세청 통계를 봐도 상위 5% 이내예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상위 5%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전혀 아닌 거죠. 강남 아파트 월세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투자소득을 소득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소득은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고요. 내 소득의 중요한 한 부분을 맡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나도 투자소득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죠? 초, 중, 고, 대학교까지 16년을 공부하고요. 자격증 딴다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공부해야 겨우 직장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야 받는 돈이 연봉 3천, 4천이에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로소득 못지않은 어쩌면 근로소득보다도 더 클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대부분이 그런 노력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자본소득은 노력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뛰어들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해도 훨씬 앞으로 치고 나가기 쉬운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는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연봉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 나이 평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전 남보다 먼저 제 집을 마련했고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합하면 여느 전문직 부럽지 않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제가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도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공부한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근로소득보다도 자본소득의 비중이 더 커요. 노력 대비 아웃풋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로소득만 1억을 버는 사람과 적당히 근로로 5천만 원, 자본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어서 1억을 맞춘 사람이나 세상은 전자를 더 열심히 산다고 인정해주지만 현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자본소득을 버는 쪽이 더 부자가 돼요. 연봉은 내 전성기가 지나면 꺾이지만 자본소득은 계속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현실에서는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직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확실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게 결혼 시장이에요. 선호하는 남편감으로 과거에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있냐? 란 조건이 중요하게 부각됐습니다. 대기업 월급보다도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을 더 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옛날처럼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가는 아이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길러서 성인이 돼서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것이냐를요. 공부도 중요하죠.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품위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분명 미래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커질 거고요. 그때는 취직보다도 자본소득을 잘 만드는 아이가 성공을 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고요. 이걸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천정에 부딪혀서 더 올라가질 못해요. 우리의 경제력이 이미 그 수준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되고 자본이 없는 사람은 평생 가난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불공평을 깨기 위해서 주식 시장이 나온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자본가가 될 수 있게 해줄게. 회사를 쪼개서 주식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럼 돈이 없는 사람도 자본가가 될 수 있잖아.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자본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거니까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절대로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대부분의 개미들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도박판을 벌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 때는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늘 높았어요. 월급만 받아도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디 그런가요?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아졌죠. 점점 살기 힘들어지죠. 누군가는 이런 사회에 불만만 갖고 말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분명 물가가 올랐다면 누군가는 그 돈을 더 벌 테고 그 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아, 자본소득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더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근로소득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자본소득이 더 커지는 걸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뛰어드는 거고요. 물론 들어간 다음에 그 방식이 잘못됐지만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개도국가 선진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함이지 단지 돈을 벌고 싶다, 일확천금을 얻고 싶다 이런 거는 나중 문제예요. 이제는 취직과 투자를 함께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꾸준히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나도 자본소득을 만들어야겠다는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점점 개인보다는
기업이 돈을 버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옛날에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걸 체험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을 체험하고 있죠. 내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내가 지불하는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 이걸 찾아보면 자본소득으로 가는 거죠. 과거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수익을 5대5 정도로 나눴다면 이제는 점점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는 거예요. 6대4, 7대3, 8대2 앞으로 계속 이 격차는 확대될 겁니다. 그게 더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은 자동화되고 웬만한 일들은 AI로 시스템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근로자는 갈수록 소득이 줄고 자본가는 갈수록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럼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선진국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세상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어요. 빈부의 계층은 이럴 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편승해야겠어요? 지금 시대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업이죠. 그럼 나도 기업에 편승하시라는 거예요. 기업에 편승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뭡니까? 주식시장이죠. 앞으로 기업이 점점 돈을 잘 벌 것이고 주식시장은 갈수록 팽창해 갈 것이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우리는 모두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만큼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방식만 잘못되지 않았다면요. 18세기 이전처럼 자본가들만 소득을 독점하는 시대에 비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긴 지금은 누구나 자본소득의 대열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자본가에 올라설 수 있고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대는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기업을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내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주식을 팔고 사는 돈놀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해가는 경제 구조 속에서 내가 적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돌파구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은 것만큼 주식도 꾸준히 시장을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식은 우리의 근로소득의 뒤를 이어서 제2의 수입원이 될 거고요. 언젠가는 근로소득을 넘어서 제1의 수입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제2의 취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이상 전통적인 취업보다도 투자가 더 중요해질 거고요. 이런 새로운 질서가 왔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이 부의 대이동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